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자바스크립트 돔이라는 녀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돔이라는 게 뭐냐? 돔.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돔이라는 거는 도큐먼트입니다. 도큐먼트라는 거는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문서를 말하는 거고, 오브라는 거는 오라는 거 오브젝트, 객체예요. 객체를 말하는 거고, 얘는 이제 문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이라는 건 뭐다?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이런 걸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돔이라는 거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문서의 각 요소로 객체를 표현하고 각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트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리 구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코드펜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div 썼어요. 그 다음에 뭐 div의 자식으로 내부를 썼어요. 뭐 내부의 자식으로 뭐 이미지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섹션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이미지, 그 다음에 뭐 p 태그, 그 다음에 뭐 div,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h1이라 써볼게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런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실제로 트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 형태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최상위 위에 지금 이제 요거에다가 div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위에 뭐 만들었어요? 밑에다가 이제 내부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면 이 내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뭐 내부의 자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div가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div가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트리 형태로. 그 다음에 뭐 div가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 그 다음에 뭐 p 태그. 그 다음에 h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돔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트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에 상응하는 노드라는 게 있는데, 노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돔이 제공하는 API라는 게 있거든요. API. 이 API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저랑 수업하면서 뭘 했었냐면, 뭐 get, 그 다음에 element by id. 그러니까 아이디 하나 가져와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쿼리 셀렉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돔 API가, 그러니까 돔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돔의 구조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엘리먼트를 입맛대로 커스텀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객체 모델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UL이라 썼어요. UL. 자, UL이라는 엘리먼트가 있대요. 근데 UL이라는 엘리먼트가 li라는 걸 두 개를 가지고 있대요. li.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아이템 1, 그 다음에 아이템 2. 그럼 우리 눈에는 실제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얘가 실제로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다가 돔 노드라 써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객체로 변환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냐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썼죠? 이게 객체로 변환이 되면, 제가 이거 콘솔 클리어 좀 쓸게요. 뭐 태그네임은 뭐 UL이다. 자, 이게 객체예요. 이 중괄호가 뭐냐면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자, 속성을 말하는 건데, 자, id는 뭐 아이템즈다. 자, 여기다가 복사하고, 제가 여기다가 id는 아이템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어트리뷰트스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죠. 속성.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 children. 자, children이라는 걸 뭘 말한다? 자식을 말하는 거죠. 자식.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같은 경우는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리스트. 요게 이제 대괄호가 뭐냐면 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태그네임.
얘는 뭐예요? 태그 네임이 li. 그 다음에 텍스트 컨텐츠 이게 뭐예요? 아이템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서도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li 아이템 2.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문서 객체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get element by 뭐 tag name 뭐 이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뭐 query selector 해가지고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도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적어드린 게 있어요. 요거는 한번 리액트 같은 경우는 리액트 네이티브 사용하는 이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자바스크립트 도움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용자가 일단 브라우저한테 웹페이지를 요청합니다. 요청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 썼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하나의 요청입니다. 요청. 그러면 요청 사항을 날리면 이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HTML 문서를 쓰고 있겠죠. F12 눌러보면 이 HTML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그래서 HTML 문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업로드가 돼서 그것만의 돔 트리를 생성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식의 돔 트리를 생성한다고. 자, 그 다음에 HTML 문서가 이제 돔으로 변환됩니다. 자, 돔으로 변환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돔 형태로. 그러니까 문서 객체 모델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객체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고 브라우저나 HTML을 이제 돔 트리로 변환해서 웹 파일의 구조를 생성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뭐 get을 이용하던 쿼리 셀렉트를 이용하던 뭐 CSS를 이용하던 이런 걸 이용해서 돔을 조작하거나 뭐 이벤트를 처리한다는 건 뭐예요? 마우스로 올린다거나 키보드를 입력했다거나 그 다음 마우스로 클릭을 했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처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브라우저에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돔을 수정한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HTML 문서를 좀 변경을 했어요. 뭐 색상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레이어 구조를 변경하든지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변경되면 그 수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메모리상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변경된 내용을 다시 렌더링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F4 누르는 행위 있잖아요. F 누른다는 게 새로 고침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HTML 문서를 다시 렌더링하는 작업이에요. 렌더링하는 작업.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어떤 이미지는 나왔는데 어떤 이미지는 안 나오고 로그인 버튼은 나왔는데 어떤 건 안 나왔다. 그게 제대로 로딩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F4를 눌러가지고 다시 HTML 문서를 재로딩 시키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인터넷이 빠르면 그런 문제들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다시 렌더링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CSS라는 게 있어요. CSS. 그러니까 CSS라는 거는 뭐죠? 스타일이죠. 스타일. 여러분들이 HTML 문서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CSS인데, 근데 CSS에도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 단순히 내가 색상이라든지 뭐 글자 굵기를 변경한다든지 그래 배경색, 투명도, 그 다음에 글씨 색상, 그러니까 요 정도를 변경할 거냐, 또는 내가 어떤 도형의 뭐 너비, 높이 조절, 그죠? 그 다음에 글씨 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CSS에서 색상, 투명도, 그림자 등 요소의 스타일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그리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리페인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리페인트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 면접 필수 면접입니다. 리페인트랑 리폴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웹 브라우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작동 방식을 설명하세요라는 면접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한테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여튼간에 이제 프론트엔드 쪽으로 가면 이제 리페인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배경색이 변경됐을 때 또는 투명도나 그런 색상 CSS가 변경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색이라든지 투명도라든지 글씨 색상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 반영되는 게 바로 뭐냐면 리페인트예요. 리페인트.
그런데 레이아웃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레이아웃의 구조가 변경되고 다시 레이아웃이 계산돼서 그 계산된 내용을 돔 구조에 반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리플로우라고 합니다. 리플로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페인트랑 리플로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브라우저에 영향을 끼칩니다. 브라우저가 느려지는 경우 그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액트를 이용해서는 이 리페인트랑 리플로어를 최적화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리액트 처음 배울 때는 리페인트라든지 리플로어 개념을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리액트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돔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돔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